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우는 여러분. 헤이수빈의 팟캐스트에 잘 왔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팟캐스트를 잘 활용해서 반복해서 듣고 연습하다 보면 한국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 거예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처럼 존댓말을 쓰는 타입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반말로 사용하는 타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사는 서울은 아직도 많이 추워요. 2주 전에 딱 하루 정말 따뜻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온이 거의 18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날이 따뜻해지는구나 라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얇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다행히 같이 있던 친구가 목도리를 빌려줘서 그나마 감기에 걸리지 않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길에서 따뜻한 옷을 입은 강아지를 볼 수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남자친구인데요. 제 남자친구는 강아지는 원래 털이 있는데 왜 사람처럼 옷을 입히냐고 그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옷을 입히는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이미 집안의 따뜻한 공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에 밖에 나가면 많이 추울 거예요.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면 춥지 않고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Are you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강아지를 좋아해요? 아니면 고양이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파예요? 고양이파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파라는 말은 grou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탕수육이라는 음식이 있고 이 음식은 소스랑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서 먹는 사람은 찍먹파라고 하고요. 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는 사람은 부먹파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너는 찍먹파야, 부먹파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찍먹파예요. 왜냐하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버리면 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바삭바삭한 걸 아주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서 강아지파예요? 고양이파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강아지파예요? 고양이파예요? 제가 어느 파일지는 이 팟캐스트가 끝날 때쯤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강아지는 때로는 개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강아지와 개의 차이는 뭘까요? 개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개를 말하는 거고 강아지는 이 개를 조금 더 귀엽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 강아지, 개 둘 다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치만 굳이 따지자면 강아지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친근한 것 같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아지라고 부를게요. 그럼 먼저 강아지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정리해와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강아지는 사회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인간이랑도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귀찮아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놀아달라고 하죠. 여기서 꼬리를 흔들 때 한국에서는 살랑살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말은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잘 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충성심이 강해요.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라요. 한국에 진돗개라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평생 동안 단 한 명만 주인으로 생각을 한대요. 저는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강아지가 있으면 정말 제 편같이 느껴질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활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정말 자주 해줘야 하죠. 가끔은 주인이 귀찮은데도 이 강아지 덕분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든든하고 활동적인 동물이에요. 제가 강아지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한국 나이로 12살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친구랑 학교 마치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작은 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있는 강아지인 줄 알고 아 귀엽다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목줄도 없었어요. 보통 주인이 있으면 목줄이 있잖아요. 제 친구가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그 강아지를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배고플 것 같아서 먹을 거를 좀 챙겨주고 이 강아지를 좀 자세히 봤는데 털 안에 작은 벌레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예방접종 주사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길에서 지낸 지 조금 오래됐나 봐요. 제 친구가 너무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게 보통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전화를 해요? 부모님은 당연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친구한테 119에 전화해볼래? 라고 하니까 친구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고 그 친구한테 휴대폰을 줬어요. 그리고 그 상담원이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제 친구가 뭔가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상담원은 정말 큰일이 난 줄 알고 무슨 일이에요? 울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이 상황이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아서 지금 저희가 길 잃은 강아지를 찾았는데 그 털 안에 보니까 벌레도 있고 너무 불쌍해서 제 친구가 울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면서 주소를 물어보셨고 조금 있다가 정말 119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갔고 가기 전에 저희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대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동물보호소 연락처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는 전화번호가 유일하게 119였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있어요. 가끔은 주인이 막 쓰다듬는데도 귀찮다고 그냥 도망가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양이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뭔가 고양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던 게 고양이가 똥이나 오줌을 쌀 때 모래를 파서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덮더라고요.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하고 민첩해요.
민첩하다는 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정말 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이렇게 있고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렇게 잘 피해요. 점프도 잘하고 되게 좁은 공간에도 잘 앉아 있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고양이는 자유롭고 몸을 잘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강아지의 특징과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한 번도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고 아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강아지한테는 너무 작은 공간일 거라고 하셨고, 강아지가 너무 뛰어다니거나 짖으면 아랫집에서 안 좋아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저는 골든 리트리버나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고양이는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키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옛날에는 고양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길에서 볼 수 있고 쥐를 잡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많이 바뀌어서 고양이를 많이 키워요. 한국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아니라 집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양이를 주인이라고 불러요. 뭔가 자유롭고 시크한데 매력이 있어요. 약간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마음이 이런 걸까요? 저는 나쁜 남자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고양이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조금 무서운 게,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많이 예뻐해주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일도 하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집에 없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이 강아지가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강아지를 돌봐주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고양이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참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정말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고양이를 정말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고 돈이 좀 많아진다면 강아지도 같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아지 파예요, 고양이 파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렸을 때는 강아지 파였는데 지금은 고양이 파예요. 오늘 첫 팟캐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재미있었길 바라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주제로 진행해 볼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은 강아지 파인지 고양이 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